그녀들의 갑질은 대물림된 걸까요? 그 순간을 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을 리가 없겠죠. 아니, 카카오 정도의 대기업이 복구가 이렇게까지 느릴 수가 있나? 참 어이가 없네.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했던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바사양입니다.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평택의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기에 끼어서 사망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장시간 동안 생산성에만 초점을 둔 가혹한 노동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분노한 소비자들은 외쳤습니다. 피 묻은 빵은 이제 그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 21일 SPC그룹 허영인 회장은 국민들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반응은 냉담했죠. 이외에도 대기업의 총수가 국민들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했던 걸까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역대 대기업의 대국민 사과 알아봤어요. 딸들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한 대기업 회장이 있습니다. 2018년 4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현아, 조현민 자매 때문에 고개를 숙인 거죠. 때는 바야흐로 2014년 자해에 가고 있던 비행기가 갑자기 회항합니다. 그 이유는 기기 결함도 기상 문제도 아닌 바로 땅콩. 당시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 중이던 조현아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다죠.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접시에 담지 않은 봉지째의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인 것 같구나. 비행기를 잠시 멈추지 않을래? 승무원과 사무장을 무릎 꿇리고 모욕을 준 다음 비행기를 회항시켰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 당시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갑의 횡포다 라면서 분개했었죠. 4년 뒤 이번에는 자매의 동생이 또 다른 갑질을 합니다. 조현민 대표이사는 영국에서의 광고 촬영이 계획돼 있었는데요. 광고 대행사와의 회의에서 조현민은 영국의 특정 장소를 아느냐는 돌발 질문을 합니다. 그러곤 무언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려버립니다. 아니,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물을 뿌린 걸까요? 물을 뿌린 이유는 단지 영국에서 광고를 찍는데 내가 가본 그곳을 모른다니 정말 불쾌하다. 였습니다. 야, 진짜 가지가지하네요. 이 때문에 조양호 회장이 사과하고 두 자매는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그녀들의 갑질은 대물림된 걸까요? 두 자매의 어머니이자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까지 갑질, 폭언, 그리고 폭행 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대한항공의 중심은 더욱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는 끝나간다지만 그들의 역대급 오너 리스크에 대한항공은 위태로운 하늘길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야,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도움된다는데? 혹시 지난해 4월에 있었던 불가리스 사태 기억나시나요? 당시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불가리스는 품절 대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양유업은 사람이 아닌 동물들의 세포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놓고는 마치 코로나19 치료약으로 효과를 본 것 마냥 홍보에 사용한 거죠. 해야지, 사과해야지! 이 때문에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홍원식 회장은 결국 직접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예민한데 무슨 우리를 그 순간을 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을 리가 없겠죠. 남양유업은 12분기 연속 매출 적자를 기록하는 등 논란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최근에는 4주 연속 우유시장 톱3 자리에서 밀려났다고 하는데요. 불가리스 코로나 마케팅 사태와 더불어서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이어지고 있는 잡음으로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스터 피자 그룹의 정우현 전 회장이 2017년 6월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 전적이 아주 화려한데요. 정우현 회장은 상습적으로 가맹점주에게 폭언을 하고 또 경비원 폭행 등의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더욱이 가맹점주를 탈퇴한 점주의 매장 앞에 직영점을 열고 가격 할인 공세를 해서 이른바 보복 출점을 했다는데요. 그 행위가 어찌나 치졸했던지 직영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 점주의 손익을 계산해서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갑질에 시달린 상대 점주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의 자서전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네요. 가맹 사업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도덕함. 와,
도덕적인 사업가 코스프레를 하면서 뒤로는 갑의 횡포를 멈추지 않던 정우현 회장. 그를 법원 앞에 세운 그의 비리가 밝혀집니다. 치즈 유통 과정에서 동생 회사를 끼워 넣고 수십억 원대의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뒤에서 몰래 지원한 거죠. 야, 이 사람은 까도 끝이 없네요. 결국 정우현 전 회장은 2017년 6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지난 25일 대법원은 정우현 전 회장이 치즈 통행세를 받음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MP그룹의 2016년 1,513억 원에 달했던 매출액은 지난해 771억 원까지 반토막 났습니다. 될 때까지 꿈을 꾸는 사람이 꾼이라던 자서전 속 정우현 회장. 그런 소시민 꾼들의 꿈을 짓밟던 현실 속 그의 갑질에 기업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15일 전국에서 카톡 소리가 사라집니다.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인해서 먹통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100번 양보해서 화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느꼈던 건 아니 카카오 정도의 대기업이 복구가 이렇게까지 느릴 수가 있나? 였죠. 먹통 복구까지 무려 127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기존의 데이터 백업 센터로는 전례 없는 먹통 사태를 대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월간 사용자가 무려 4,750만 명에 달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인데 그 덩치에 비해서 이번 사태는 좀 한심스럽죠. 이에 카카오의 남궁은 대표는 지난 19일에 홍은택 각자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초심으로 돌아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을 살피겠다던 그들은 지난 2020년부터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1,300억 원을 번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개인별로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전 대표가 409억 원, 여민수, 조수용 카카오 전 대표가 각각 362억 원, 338억 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돈도 벌 만큼 벌었으면 자기 배만 불리지 않고 기업의 내실을 다져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역대 대기업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과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냥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 좀 차리고 대기업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서영의 알아봤어영이었습니다. 안녕!